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나왔던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지난주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영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일본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총선 뒤에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의원 선거에서 금융 완화책을 주장하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정권이 재탄생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주나 부동산, 건설주를 중심으로 한 오름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주가 반등 폭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간의 저항선으로 작용이 됐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9,072엔대에서 버티고 있고요. 최근 일본 증시만 나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니케이 평균 주가는 8,800엔 선을 바닥으로 해서 9,300엔 선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료품이라든지 소매, 제약과 같은 경기 방어주보다는 철강이나 건설, 주택, 부동산 같은 공공투자 확대나 금융 완화, 수혜주 쪽에 매수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홀로 상승한다는 거. 지난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증시는 모두 좀 하락을 했는데 일본만 상승을 했습니다.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일본 증시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요미우리 신문이 주최한 국제 경제 간담회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하려면은 정부와 일본은행의 2에서 3%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자민당 아베 총재가 밝혔는데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무제한의 금융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공공투자를 늘려서 경기 자극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가 1달러니까 82년대까지 절하가 됐습니다. 공공투자 확대 소식에 이제 부동산이나 철강, 건설 같은 경기 민감 대형주 쪽이 상승하게 됐는데요. 특히 자민당은 과격한 경제 정책을 계속 중요한 선거가 있는 12월 16일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그간 비중을 줄여왔던 철강이나 해운 같은 경기 민감주를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대신 또 엔화를 매도하는 아베 트레이딩에 나서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은 재정 절벽 그리고 유럽은 채무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베 트레이드가 아무래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민당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2,000선이 또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중국 증시가 직면했습니다. 네. 오늘장 2,000선 지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2,000선에 대한 지지에 대한 여부는 시장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지금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에 찾아온 숙취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그동안에 컸지만 취임 회견에서는 경기 대책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세 도입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수급 상황도 안 좋은데요.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2배가 늘어난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제3시장인 장외거래시장의 IPO가 재개가 되면서 수급상으로도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3월까지는 경제정책 방향이 민생이나 환경 보전에 좀 주력하고 부패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 3년 7개월 동안에 주가 바닥이었던
20선에 대한 지지력은 아마 다시 확인하려는 약세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도시용 성장과 관련된 환경이나 고속철도, 수리와 같은 종목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서부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 시멘트 쪽으로는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만큼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계속해서 개선 신호를 좀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아세안 쪽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고가 재고 증가세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 통신, 기기만이 지금 마이너스권에 재고가 증가세가 좀 돼 있을 뿐, 전기 기계라든지 화학 제품,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이 완만한 템포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생산자 물가도 지금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화학 제품이라든지 금속 제품은 10월 들어서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정보통신 기계도 지금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이 좀 뚜렷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는 지금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고 조정이 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회복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중국 수출도 소비재, 중간재, 생산재가 모두 회복 패턴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대 이후에 소비주들의 성장 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음향기기, 화학제품, 자동차 쪽의 수출이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